12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핫 키워드 4개 보여주십시오. 수출, 코인 과세, 고롱 핵심 일정 순서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수출 11월 달 수출 기준입니다.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11일에 나오고요. 다음에 20일까지의 수출 실적 21일에 나오는데 한 달간의 실적이 그 다음 달 1일에 나오겠죠. 주말에 나왔습니다. 11월 달 수출 어땠습니까? 사실 반도체라든가 선박, 컴퓨터 이렇게 주요 제품들 몇 가지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려를 더 키울 만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출 증가율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하반기 들어서 얼마나 수출 잘하고 있나 이 1년 전과 비교해서 이 월별 수출 증가율 추이를 보면요. 이번에 통계가 나온 11월 수출 증가율이 1.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30% 늘면서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고 그랬지만 나머지 주력 품목들의 수출이 주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단일 품목으로 수출 2위가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11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3%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전기차 수요가 계속 부진하면서 이 국내 자동차 업체 전기차 판매, 수출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이 대중 대미 수출이 각각 교역 기준으로 1, 2위인데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출액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증가 추이라든가 이런 추세가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끼칠 수 있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올해 11월까지 우리나라 누적 수출액이 현재까지 6,222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 목표액 전체가 7천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은 지금 780억 달러 정도 해야 12월에 이 수출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3월이 우리나라 역대 수출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은데 이때도 635억 달러 정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간 수출 목표 달성은 힘들겠구나라는 것들이 시장에 먼저 이번 데이터가 던져주는 걸 수가 있고 전망이 앞으로 좋은가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반도체 수출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수출액을 견인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반도체 수출 잘 될까를 봤을 때는 조금 뭐가 걱정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 효자 품목 반도체 D램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입니다. 범용 D램 가격이 21%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안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의 이 최고급 혹은 최신 제품 DDR5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이쪽의 수량을 늘려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 최신 제품에도 공급 과잉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까 반도체에서 이런 걱정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때문이겠죠. 뭐 창신 메모리 이런 그렇습니다. 데들. 중국이 가장 크고 저가 밀어내기 공세가 가장 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전, 게임기, 휴대폰 잘 안 사는 영향도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번 수출 데이터에서 긍정적인 면 찾아보자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 헬스가 역대 월간 기준으로는 최고 매출을 찍었거든요. 최고 수출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14억 4천만 달러 정도 기록했는데 이 정도가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D램 낸드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요.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4분기 실적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수출 기존에 지금 뭐 생산, 소비, 투자 지금 트리플 감소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돼 있죠. 고용도 지금 둔화하고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위축되고 있습니다. 역시 재정 확대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고 한국은행도 이미 기준금리 낮췄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지금은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암호화폐. 관련입니다. 요즘에 불장입니다. 가상자산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도 지금 97,000달러 다시 뚫었던데 우리나라의 암호화폐를 팔면 수익이 많이 날 텐데 요거 과세를 하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요거 과세하는 시점을 2년 미뤘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원래는 소득세법 개정이 되고 소득세법이 만약에 내년부터 개정 시행이 되면은 250만 원 떼고 나머지 수익의 22%는 우리가 과세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야 합의로 2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 정도 되어야 이 새로운 과세 체계가 도입이 될 텐데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니까 과세를 미루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코인 투자자분들이 국내
거래소들 많이 이용하시지만 그래도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투자소를 이용하는 투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코인 투자는 아직 이 해외 부분이 국내 과세 당국에 제대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세가 바로 시행이 되면은 국내 코인 투자자와 해외 코인 투자자가 한 형평성 문제에 있지 않겠냐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는 이런 체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과세하겠다는 게 이제 여야가 합의한 입장이고 희한하네요. 미리 했어야죠. 사실 이거 몇 년 된 이슈인데. 네,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정치권이 청년층에 특히 반발을 우려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슨 네. 이야기냐면 지난 6월 상반기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 수가 800만 명이 가까웁니다. 780만 명 정도 됐는데 이게 2021년 12월 말보다 한 40% 가까이 늘은 거고 이 가운데 청년층 그러니까 30대 이하가 절반 정도 됩니다. 사실 야당의 민주당 측의 방침이 가상화폐 과세였습니다. 세금 내라는 겁니다. 세금 물리라는 거였는데 이 젊은 층들이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 소득세는 금투세는 유예하면서 왜 코인은 그대로 하려느냐라는 반발이 꽤 심했고 이런 것들을 야당이 의식을 꽤 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이 국내 코인 거래소에 있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일단은 한동안 사라지게 됐습니다. 적어도 2년 동안은 그 걱정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국내 코인 거래소 관련주들 그러니까 코인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컴투스 홀딩스나 빗썸 지분 갖고 있는 T사이언티픽의 대주주 위지트 그리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 갖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 같은 이런 코인 관련주라기보다는 거래소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들어갈 가능성도 투자 관점에선 살펴볼 만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코오롱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인보사 사태, 이거 벌써 몇 년입니까? 4년, 5년 된 것 같은데 요거 결과적으로 코오롱 측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이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그러니까 이웅열 명예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였습니다. 인보사. 그런데 이 인보사의 성분이 실제 기재된 것과 다른 것이 들어갔다라는 논란이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피해자들의 얘기도 많았고 소송도 많이 걸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어가지고 4년 정도 이 재판이 끌어졌다가 무죄 판결을 이번에 받은 겁니다. 이 코롱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거는 사실 이게 무죄 나온 거는 금요일 날 나왔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 당국과 미국 당국의 대응이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결과는 같은데 라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이 고의로 이 성분을 조작했다면서 정치권 시민단체 당연히 이제 반발할 수 있는데 반발이 거세졌고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 형사 고발까지 간 사안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까지 4년 넘게 끌었었는데 반면에 미국 FDA도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품목 허가에 대해서 보류를 했는데 이 임상 3상을 보류한 후에 뭘 했냐면은 과학적으로 이게 정말로 얼마나 문제인지에 대한 영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영향 검토에 들어가서 2020년부터는 이 인보사에 대해서 임상 재개 결정을 내렸고요. 코오롱이 올해 7월에는 미국에서 인보사 3상 임상 관련해서 환자 투약까지 지금 끝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있으면 스톱하되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가 한미 당국이 달랐다라는 점들을 봐야 되는데 이 바이오 업계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FDA 같은 경우는 법으로 금지한 행위 아니면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일단 스톱하더라도 안전성 효능에 문제가 없다면은 연구를 막지 않는 관행들이 이쪽 업계들을 이제 살려왔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에 드러났다는 거고요. 그래서 재판부의 이제 판결문이라든가 이 얘기들 들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소송이 갖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점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 살펴봐야 될 거는 환자 측 집단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번 판결에서도 이제 주사비 배상 요구들 계속 지속하겠다는 방침인데 일단 형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으면은 이런 리스크들이 조금 코오롱 측에선 덜지 않았나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규제 왕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임상 시험 하려고 뭐 미국 가고 중국 가고 일본 가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너무 규제가 첩첩산중이라서 그렇다는 건데 이번이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코오롱 관련된 상장 종목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동안에 요 인보사 사태가 발목 잡은 것도 있습니다만 주가가 계속 나락을 갔었는데 다행히 코롱 티슈진을 갖고 있는 티슈진 10% 갖고 있는 코롱 생명과학 주가는 금요일에 좀 꽤 뛰었습니다. 앞으로 주가 추이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중요한 일정들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죠. 일단 월요일인 오늘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상자산 이 관련 코인 과세법이 아마 유예될 것이다. 이게 본회의 통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과 유로존,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좀 살펴볼 지표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이번 주에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앞으로 제조업 분야의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월요일에는 중국과 유로존 나오고 유로존은 실업률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화요일이 중요할 겁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옵니다. 11월 기준인데 소비자 물가가 9월부터 1%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둔화했죠.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다는 것은 좋게도 볼 수가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점점 뛰지 않는다는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경제가 그만큼 활기를 잃는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니 기준금리를 지금 계속 내리는 이유들이 계속해서 나올지 이런 지표들로 나올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같은 날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를 보는 두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한 게 나오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나라 세계 경제 전망이 이제 OECD에서 나오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바뀌었는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낮출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인 5일은 미국 쪽에서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 장 전이긴 하지만 이 파월 연준 의장 연설도 하고요. 연준 지역 은행들이 어떻게 미국 경제 보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나오는 베이지북 공개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금요일은 장후에 미국 고용 보고서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 엔터주에 영향 끼칠 수 있는 블랙핑크 최근에 인기였고 있는 로제가 1집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고 하니 관련해서 동향도 살펴볼 만하겠습니다. 신 기자 블랙핑크 좋아하는군요. 전 좋아합니다. 예, 저도 좋아합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